옥스포드 교수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이미 알고 있었다. 영국 엘리트들이 한글에 집단 중독된 미스터리. 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알렉산더 윈스턴입니다. 오늘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글과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지난해 늦은 밤 서재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8살 아들 루카스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잠들어 있어야 할 아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루카스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이어폰을 끼고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물어보니 루카스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의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인턴십을 준비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가 단순히 회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한글 아세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래요. 이게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루카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언어학자로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15세기에 이미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해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 음성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인데 말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다음 날 대학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영국 내에서도 한글에 관한 연구가 꽤 이루어졌더군요. 서양 학자들은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에 감탄하며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알파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점은 한글의 논리적 구조였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양 문자들은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 불규칙한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체계적인 원리로 설계되었기에 배우기 쉽고 활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논리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춘 문자라니. 언어학자로서 이런 보물을 이제야 발견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루카스에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생님이 되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 20럭자를 익히는데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언어의 문자를 익히는데 몇 달이 걸렸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한글과의 만남은 이후 제 인생과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창제한 한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제가 일하는 옥스퍼드와 영국의 교육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은 제 학문적 호기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찾아본 자료들은 대부분 표면적인 내용에 그쳤기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국학 전문가들의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과 실용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언어학과 교수 회의에서 저는 한글에 대한 제 관심을 동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유럽 고전 언어를 전공한 제임스 밀러 교수는 노골적인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윈스턴 교수, 동양의 난해한 문자를 연구하느니 우리의 전통인 라틴어나 그리스어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소? 학생들에게도 그쪽이 더 유익할 텐데 말이요. 이런 편협한 시각에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중심주의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이 서구 언어학계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연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단순히 소리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음들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학문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문맹률을 낮추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수백 년 동안 문자가 권력자의 전유물로 여겨졌을 때 조선의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글 연구에 깊이 빠져 있던 어느 날 제 연구실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모교인 이튼 칼리지의 영어 교사 헨리 톰슨이었습니다. 헨리는 제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오랜 친구로 가끔 학문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헨리에게 한글의 놀라운 체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는 한글이 가진 교육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알렉산더, 흥미로운 이야기군. 내 수업에서 한번 소개해 볼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 중에 언어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 헨리의 제안은 한글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튼 칼리지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주말 동안 저는 영국 학생들에게 한글을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이국적인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과학적 사고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으로서의 한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현대 한국의 정보기술 발전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튼 칼리지의 고색 창연한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있었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한글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니까요. 헨리는 교무실 앞에서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상급반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제 예상과 달리 자리가 거의 다 찼습니다. 헨리가 미리 한글에 대한 흥미로운 소개를 해두었던 모양입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문자 한글입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세종대왕의 창제 이야기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음의 모양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A나 B가 왜 그런 모양인지 설명할 수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글은 그 모양 자체에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반응은 한글의 조합 원리를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조합하여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특히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눈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소리의 원리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과학적 발명품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선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유사성에 대한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마치 프로그래밍의 함수처럼 작동한다고 비유했는데 이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헨리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 강연 이후 15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학습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더 배우고 싶어 했고 심지어 한국어 학습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헨리의 초청으로 이튼 칼리지를 다시 찾았을 때 학생들이 이미 한글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익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의 변화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한글 글자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한글의 자음 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암호 체계를 고안했고 다른 학생은 한글의 모음 결합 원리에서 영감을 받아 음악 작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이런 참신한 접근에 저도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새로운 움직임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튼 칼리지의 전통적인 영어 교사 윌리엄 스미스는 이 동아리 활동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학교의 전통 교육 과정을 중시하는 교사로 서양 고전 언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한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글 동아리는 매주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튼 칼리지에서의 한글 학습 동아리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찬반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교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성향의 학부모들은 전통적인 유럽 언어 교육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윌리엄은 교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튼의 교육적 전통이 동양의 이국적 문자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로 진학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지 서울대학으로 보낼 학생들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은 불필요한 대립을 야기했고 교내에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헨리와 같은 진보적인 교사들은 한글 학습이 가져올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의욕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글 동아리 학생들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을 배운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비교할 때 한참 앞선 진도였습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성과 논리적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글 학습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은 마치 수학적 공식을 익히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이는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한편 학교 내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윌리엄 스미스는 한글 동아리에 배정된 교실 사용을 제한하려 했고 이에 맞서 학생들은 학교 규정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헨리는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튼을 방문했을 때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한글 동아리 학생들은 이제 한국 문화와 역사에까지 관심을 확장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의 IT 기업과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미래 진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아리 회장인 제임스 하워드가 한글 학습 앱을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한글의 체계적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글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명확한 규칙과 구조를 갖추고 있어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학교들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학교의 교사들이 한글 동아리의 활동에 대해 문의해왔고 일부는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씨앗이 영국 교육계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학문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기하고 이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받는다면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글 학습이 실제로 학생들의 인지 능력과 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 주제를 확립하기 위해 저는 이튼 칼리지의 헨리 교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헨리는 기꺼이 동의했고 학교 측의 허가를 얻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글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 중 올리버 피터슨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중증 난독증으로 영어 텍스트를 읽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글을 배우면서 그의 읽기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올리버는 한글로 쓰인 간단한 문장을 거침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올리버의 뇌에게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할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한글은 각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와 소리 사이의 연결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이는 난독증 학생들에게 특히 유리한 특성이었습니다. 저는 올리버의 사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한글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읽기 능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의 한글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영어 읽기 능력도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마치 한글이 그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를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새로운 가설을 세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서구 문자보다 학습장애 극복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연구비 신청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임스 밀러 교수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은 비주류 문자에 대한 연구가 학계의 자원을 낭비한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결국 저의 연구 제안은 기각되었습니다. 좌절감을 느끼던 중 저는 옥스퍼드 언어학과에 새로 부임한 방문 교수인 김태현 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 박사는 언어 습득과 인지 발달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함께 작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와의 첫 만남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양 문자와 동양 문자의 차이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들려준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언어학적 원리들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동 연구를 통해 문자 체계와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를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문자 체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뇌의 활성화 패턴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김 박사는 한국 정부의 해외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연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튼 칼리지와 옥스퍼드 지역의 다른 학교들에서 자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리버와 같이 읽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연구팀이 구성되고 실험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습은 특히 순차적 정보 처리와 패턴 인식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논리적 구조 덕분에 문자와 소리 사이의 연결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영국 교육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성과들을 모아 논문을 준비했고 이것이 향후 학계와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의 공동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국 전역에서 30명의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이들 중 절반은 읽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실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한글 학습 후 6주가 지난 시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글로 된 단순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의 진전이 두드러졌습니다. 올리버를 비롯한 5명의 난독증 학생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한글 학습 이후 영어 읽기에서도 점진적인 향상을 보였습니다. 인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글 학습이 이들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를 형성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 현상을 문자 교차 학습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논리적 알고리즘과 코드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논리적 사고력과 패턴, 인식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김 박사는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기본 요소들이 명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체계였습니다. 한글을 익히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논리적 사고방식을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연구는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몇몇 교수들도 점차 관심을 보였고 컴퓨터 과학과의 교수들까지 우리의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문자 체계와 인지 발달 사이의 연관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학생들의 작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리버를 비롯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올리버는 한글 학습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튼 칼리지에서는 한글 동아리의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반대했던 윌리엄 스미스 교사도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던 학생이 한글 학습 후 향상된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선호했지만 적어도 한글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학교 내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갈등이 점차 완화되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방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 동아리는 이제 공식적인 방과 후 활동으로 인정받았고 학교의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활용하여 한글 학습 앱을 개발했고 이 앱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기능을 추가하여 그들의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김 박사와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인지 발달과 언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몇몇 언어학 저널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심사 과정에 있었습니다. 학계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연구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교육부에서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우리의 연구가 발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의 연구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연구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저희는 더 넓은 범위의 실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인 학습자와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에게도 한글 학습이 효과적일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영국 교육부의 컨퍼런스는 우리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발표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고 우리의 연구 결과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글 학습이 난독증 학생들에게 보여준 긍정적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여러 학교의 교장들과 교사들이 접근해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실험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은 영국 교육표준청의 마가렛 홉킨스 조사관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교육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로 우리의 연구가 교육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이제 연구는 훨씬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도시 학교와 시골 학교, 부유한 지역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규모 확대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한글 학습의 효과가 다양한 학습자,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에게서 보인 진전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교육 체계에서 종종 뒤처지곤 했지만 한글 학습에서는 다른 집단과 비슷한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시범 프로그램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80% 이상이 한글을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60% 이상이 모국어 읽기 능력에서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도 성적 향상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 학습이 논리적 사고력과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우리의 가설이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된 셈입니다. 김 박사와 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한 인지 능력 향상 영국 학생들의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권위 있는 교육 심리학 저널에 제출되었고 예상보다 빠르게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가 학계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후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여러 교육 전문 매체들이 우리의 연구를 다루었고 일부 주요 일간지에서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관심은 연구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원치 않는 논쟁도 불러왔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육계 인사들은 영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구가 영국의 전통적인 교육 가치를 위협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연구의 목적이 한국어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통해 인지 발달과 언어 학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도 우리 연구의 핵심 가치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전에 반대했던 제임스 밀러 교수마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두 번째 논문을 읽고 난 후 비공식적으로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전통적인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올리버와 같은 학생들의 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알려지면서 연구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영국 난독증 협회에서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 학습 방법을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 저는 이런 진전에 고무되어 더 큰 도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문자와 문해력 연구소의 설립이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다양한 문자 체계의 교육적 가치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세계 문자와 문해력 연구소 설립을 위한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우리의 연구 가치를 인정하여 연구소 설립을 위한 공간과 기본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박사의 모국인 한국에서도 여러 교육기관들이 협력 의사를 밝혀왔고 일부 기업들은 연구 기금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관심이 있는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구소의 공식 출범식은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적인 쉘도니안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교육계 인사들은 물론 다양한 국가의 언어학자와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연구소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문자의 구조가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활용하여 읽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올리버와 같은 난독증 학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글 학습을 통해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를 형성하는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언어의 소리와 문자 사이의 연결을 시각적, 촉각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므로 학생들은 자음을 발음할 때 자신의 입과 혀의 모양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카스가 개발한 증강현실 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앱은 학생들이 한글을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20개 학교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년 만에 영국 전역의 100개 이상의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평균 30% 이상 향상되었고, 특히 중증 난독증 학생들에게서는 50% 이상의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읽기 능력만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신감과 학습 의욕도 크게 높아졌고, 다른 과목에서의 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이튼 칼리지, 웨스트민스터 스쿨, 세인트 폴, 보이스 스쿨 등 영국의 주요 명문 학교들도 점차 한국어를 정규 커리큘럼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선택 과목으로 시작했지만 그 교육적 가치가 입증되면서 점차 정규 과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또 다른 증거는 케임브리지 국제시험위원회가 한국어를 국제 자격증 과목으로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어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와 같은 전통적인 유럽 언어들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영국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위한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와 저의 연구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과 수학 교육에서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주는 이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했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가치가 입증되면서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글의 세계적 가치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의 인지 능력과 교육 방법론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문화유산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경복궁을 찾았고 한글 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해안이 오늘날 영국의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모이는 허브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연구하고 응용하는 이 작은 움직임은 이제 전 세계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아들 루카스가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독학하던 그날 밤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교수가 발견한 한글의 비밀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